똑딱이 주식 5월 14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뭔가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시세가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도 하지만은 아직은 위로의 매물 충돌이 존재하면서 시원한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장 다행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가 약세, 나스닥이 강보합권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약세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6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에 3월 21일의 고점이죠. 여기를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대 패턴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서로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전에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 패턴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후속 흐름을 체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을 앞에다 놓고 여기죠. 직전 고점 여기다 놓고 계속 소극적 저항의 그러한 패턴을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만들기 전에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만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직전 고점에 대한 이게 역사적 고점이죠. 여기에 대한 돌파 시도, 도전에 대한 어떤 기대 패턴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해 가도록 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 횡보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횡보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적 확인 후에 방향성을 결정하겠다. 그러한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밤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2%대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상으로는 자, 지난번에 만든 요 갭이 있어요. 요 갭 구간이 있죠. 요 갭 구간이 있는데 요 갭 구간의 상단, 그러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대략 얼마예요? 가격상으로는 184.54달러네요. 자, 여기를 갖다가 넘겨야 사실상 패턴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돌아가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뭐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리지도 않고 하는 어떤 행보성 주가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수가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 매물 소화 후에 앞에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대 패턴은 코스피 지수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느낌이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외국인 선물은 매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선물은 1267계약 순매수로 끝났죠. 현재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6월물 누적이 13,210계약인데요. 매도 청산을 어느 정도 가져간 이후에는 아직 매도를 다시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누적 포지션이 지금 매수로 전환되는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이 정도 축소해 놓고 나서 지금은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눈치를 보는 거죠. 역시 미국의 상황에 어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이 어제하고 좀 다르죠. 지수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죠. 이거는 이 기준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지수와 비교되는 20거래일 전의 종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와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상관관계를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선이거든요. 이 기준선이 이제 어제보다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현재 지수 아래로 위치하면서 지지 기준이 됐죠. 그리고 어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을 했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반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그래도 오늘 장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지지하느냐 하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자, 1 반등, 그 다음에 2 눌림, 그 다음에 1, 2, 3죠. 그 다음에 3 반등,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게 되면 자, 이런 조정이 내려가고 반등 후 다시 되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드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해 버리면 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빠르잖아요. 이렇게 가려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 눌림에서 이번에는 지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제 하향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향 후 하루 만에 회복은 지지로 본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직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지를 계속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고, 자, 종목을 보도록 하면 삼성전자 오늘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좀 횡보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면은 우하향의 2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아래에서 마감해요.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우에서 마감이 될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20일 이동평균선 우위로 3거래일째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와의 주가 흐름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는 어제 설명드렸듯이 엔비디아 공급에 있어서 삼성 대비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가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2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한미반도체도 오늘 뭐 강보합권 소폭의 플러스긴 하지만은 계속 최근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니까 이들이 일단 버텨주고 있다, 주가가. 그렇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두 종목은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두 종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후속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위로 상승을 시도했었어요. 사실 리노공업은 이번 코스닥 눌림에서도 다른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버텨줬고요. 오늘 고점이 뭐 거의 전고점 뭐 접근하는 그런 주가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음선으로 마감됐죠. 그 부분은 아직은 반도체가 위로 오르면 대기 매물 저항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은 반도체가 대기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죠. 지커가 첫 거래일 35% 폭등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여전히 전기차 종목에 대한 뭐 기대 수급이 있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러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강반등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해서 코스닥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첨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뭐 강원에너지, 뭐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소폭 1%대 강보합권에 머물렀네요. 뭐 전반적인 패턴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나 첨보 이런 종목들의 패턴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다라고 아직은 보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런 패턴들은 조정 후에 단순 기술적 반등 이런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대주전자처럼 이렇게 패턴 반전을 시도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가권에 있는 종목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어떤 기대치를 크게 갖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좀 아래쪽으로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러한 삼성 SDI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텍스트는 물론이고 청각과 시각으로도 추론을 하고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한층 똑똑해진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용자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인간의 응답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답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시간 번역도 가능하다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오늘 이쪽 관련주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이노뎁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한때 VI까지 걸리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죠. 근데 솔트룩스나 이노뎁이나 이스트소프트 보면 윗꼬리가 달렸지만 몸통이 모두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후속흐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일까지 후속흐름을 이들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냐면 자, 내일 오늘 고점을 넘기는 종목은 이건 더 간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내일 오늘 윗꼬리 고점을 넘기는 종목은 더 간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오늘 내일 흐름에 있어서 오늘 윗꼬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고점 아래에서 또 계속 뭐 치고받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물 공방이 좀 계속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추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 반등에 일조를 했는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ST팜, 그리고 오스코텍,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바이넥스는 어제 쭉 밀었다가 오늘 쭉 올렸다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펩트론은 어제 음봉 때문에 반등할 땐 물량을 좀 줄여주자 이런 의견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위에서 마감됐는데 자, 이 분홍색 선을 얘기하는 거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지지로 유지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야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준이 17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7만 3천 원은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이 눌림이 나올 때 이날 아마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날 자, 이렇게 눌렸지만은 거래량 자체는 감소하면서 눌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눌리더라도 하방 경직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반등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패턴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93,100원이요. 93,100원 위로 움직이면서 93,100원 위로 움직이면서 97,000원을 일단 넘기는 97,000원을 일단 넘기는 그러한 주가 흐름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93,100원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지지선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97,000원을 넘겨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야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하향했어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일단 지지를 유지하는가 요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00원이 당장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를 지지로 유지하는 것이 패턴 회복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은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휴장이죠. 미국 증시에 만약에 큰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내일도 방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